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조 계산 순서라고 해가지고요. 성조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먼저 봐야죠. 그렇죠? 왜? 유형이면은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때 뭐만 주의하면 됐었죠? 저자음만 주의하자라고 해서 표를 간단하게 또 그리면 중, 고, 저, 1성부호, 2성부호, 3성부호, 4성부호가 있는데 중, 고, 저 중에서 중자음은 4개 부호 다 쓸 수 있고 고자음과 저자음은 1성과 2성 부호밖에 쓰지 못하지만 저자음은 1성 부호가 오게 되면 하나 더해서 2성 발음하고 또 2성 부호가 오면 1성 부호 하나 더해서 3성 발음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 저자음만 주의하자라고 해서 요때는 우리가 뭐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골머리를 좀 골치 아프게 하는 녀석이 바로 이 무형성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의미라는 뜻 한번 관마이 한번 적어볼까요? 요때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형성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는 선도자음도 있고 선도자음도 있고 결합자음도 있어서 좀 어려운 단어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좀 적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순서 따지는 거니까 발음은 둘째치고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다고요? 일단은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네모로 순서를 표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봐야 되고 유형이면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저자음만 주의하자라고 해서 1성부호가 있으면 2성으로 발음하고 2성부호가 있으면 3성으로 발음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무형성조에 봐야 될 게 있죠. 무형성조는 우리가 성조의 태생성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무형성조를 제가 표로 또 간단하게 한번 숲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음 공부하실 때 중자음 배우시고 고자음도 배우시고 저자음도 배우시고 악선 따라양 쌈무라고 해가지고 이 자음 3분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또 직선 그리는 법을 제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려지네요. 자, 이 중자음이나 고자음이나 저자음이 뭐를 만나야 발음이 되죠? 뭐를 만나요? 일단 1차적으로 모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까지가 발음이 이루어지고 이때 만약에 의미가 즉 뜻이 있으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감쌉이라고 부르죠. 단어라고 이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발음이 이루어지려면 모음이 이제 일단은 자음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어의 모음은 뭘로 나눠져 있다?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자음이나 고자음이나 저자음이 장이냐 단이냐 만났을 때를 우리가 구분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경우의 수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중자음이 장모음 만났을 때, 단모음 만났을 때, 고자음이 장 만났을 때, 단 만났을 때, 저자음이 장 만났을 때, 단 만났을 때, 이때 각각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자음이 모음까지 만났을 때죠. 지금 받침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자, 받침이 오는 경우도 한번 따져볼게요. 모음에다가 우리가 당연히 받침도 종자음이라고 하는 또 왔었고 또 올 수 있고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 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침이 없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게 받침이 없지만 의미가 있어서 단어라고 부르지만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때 받침이 와가지고 이때도 의미는 있죠. 하나의 단어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자음이나 고자음이나 저자음이 받침이 있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받침은 태국어에 무슨 받침과 무슨 받침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뭐였죠? 생받침과 사받침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생받침은 우리가 어떤 자음이 받침으로 올 때 생받침이라고 부르죠? 저자음에 있었던 단독 저자음에는 나라마음이 받침으로 오면 이때 생받침이라 부르고 바다가 있죠? 네, 내 마음이야 바다가 할 때 그 바다가 있죠? 비읍, 디귿, 기역 계열의 폐음이나 이런 닫힌음들이 받침으로 오면 사음이라고 사받침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우의 수가 또 나눠지는 겁니다. 자, 중자음이 이때는 모음을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왜? 받침이 있을 때는 우리 받침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자음이 이번에는 생받침을 만났어요. 요번에는 사받침을 만났네요. 고자음이 또 생받침 만나고 사받침 만났어요. 저자음이 생받침, 저자음이 사받침.
경우의 수가 각각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제가 지금 칸을 비워둔 이유가 성조 표기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저자음을 제일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요 녀석이 말썽을 그렇게 많이 부리잖아요. 이 안에 뭐도 있죠? 러르아도 있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예. 러르아도 하다못해 저자음에 있었고, 아까 유형성조에 뭐가 있었어요? 유형성조에도 저자음이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즉, 저자음이 태국어의 문자 공부를 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주구장창 괴롭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저자음만 주의하면 돼요. 또 무형성조에서도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중자음, 고자음 이 녀석들은 뭐다? 말썽을 안 부리죠. 그래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자, 일단은 태생성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꺼까이, 거카이, 퍼반 이런 식으로 자음 공부하실 때 첫 발음 있죠. 첫 음절. 그때 났던 성조가 태생성조거든요. 꺼까이 할 때 꺼 무슨 발음이죠? 평성이죠. 자, 거카이 할 때 거 무슨 발음이죠? 사성 발음이에요. 자, 그리고 퍼반 같은 저자음 발음하실 땐 뭐가 있죠? 평성이었잖아요. 즉 태어날 때부터 중자음 군에 있는 9개 평성이고 고자음 군에 있는 11개 사성이고 저자음 군에 속한 24개 뭐다? 얘네 발음 출발이 몇 성이다? 평성이라는 거죠.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우리 장모음하고 생받침은 생음이잖아요. 요 두 개를 우리가 생음이라고 불렀고 단모음하고 사받침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사음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사음. 그러니까 생이냐 사냐에 따라서 무형성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자음이나 고자음이나 저자음이 생음을 만나요. 예를 들어 장모음이든 생받침이든 상관없어요. 생음을 만나잖아요. 그럼 다 태생대로 가요. 이렇게 그냥. 예,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즉 처음 여러분들이 자음 공부하실 때부터 모든 시중 교재에 있는 1번부터 44번까지 모음, 자음 있죠. 순서. 이거는 태국어 문법상에 있는 순서거든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3분법 해가지고 중, 고, 저로 나눠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성적 공부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자음들이 중고 저자음들이 생음을 만나면 태생대로 간다. 즉 생받침일 때는 모음이 장이냐 단이냐에 상관없이 몇 성이다? 중자음이 나라마음 받침을 만났어요. 평성이라는 거죠. 고자음은 사성이죠. 처자음도 당연히 태생대로니까 평성이에요. 여기까지가 무형성조의 6가지, 즉 무형성조든 뭐든 생음을 만나면 태생대로 간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 유형성조가 아닐 때예요. 무형성조일 때예요. 유형성조일 땐 이런 복잡한 표나 계산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항상 뿌리를 놓치지 마시고, 네, 뭐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 성조 부호가 있냐 없냐 먼저 제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저자음 조심하시고, 이게 없으면 뭐다? 요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무형성조인데 태생대로 가는 생음들을 만나면 이렇게 쉬워진다라는 거. 자, 지금 뭐가 남았죠? 그러면 뭐가 남았죠? 사음이 남았잖아요. 사음. 자, 사음 중에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자, 저자음이 말썽 부린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제가 뭐 하나 적어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성조가 평성과 사성이 이렇게 먼저 나왔죠. 태생들이니까. 그리고 자,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이렇게 단모음을 만나면 공희 일성입니다. 예, 말썽 안 부린다고 했죠? 예, 둘 다 일성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자음이 말썽 부린다 했으니까 단모음을 만나면 이때는 삼성이 됩니다. 이렇게. 즉 외우실 때 뭐 암기법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 이제 둘째 치고 표 안에다가 결론적으로 성조만 표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나온 성조가 또 몇 성이 나왔죠? 지금까지 1성과 평성부터 가볼까요? 이렇게 1성과 3성과 4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미리. 그죠? 자, 그럼 또 받침이 있는 경우에도 가볼게요. 중자음과 고자음은 단모음이든 사받침이든 말썽 안 부리고 그냥 사음일 때 무조건 일성이거든요. 자, 중자음과 고자음은 지금 사음일 때 단모음이든 사받침이든 다 일성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럼 또 뭐가 남았어요? 지금 한 칸이 남았죠. 한 칸. 안 나온 성조가 몇 성이죠, 여러분? 2성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자음에 여기 2성이 포함이 돼 있겠다라는 걸 일단 유추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때는 저자음이 이때도 또 말썽을 부립니다. 이렇게 칸을 나눠야 되는데요. 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저자음에 사받침이 있어요. 지금
저자음에 사받침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모음을 봐야 돼요.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에 따라서 성조가 바뀝니다. 예, 이렇게 장이냐 단이냐에 따라서. 자, 장모음일 때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성이 하나 나와요. 이때 유일하게. 그럼 단모음일 때는 뭐냐? 자, 여러분, 단모음일 때 저자음이 단모음으로 끝나면 몇 성이었죠? 삼성이었죠. 이때는 똑같아요. 즉 태국어의 무형성조에서 유일하게 경우의 수 딱 하나 이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다? 저자음에 받침이 사받침인데 장모음이 이렇게 올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사장님은 성이 이씨야 하고 암기법을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암기를 하시고, 저사 장모음이 있으면 뭐다? 이성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로이 막 할 때, 예, 첩막 할 때 있죠? 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음에 받침 받더니 사받침이야. 모음이 장모음이네요. 이성이죠. 저사 장에는 이성이니까요. 자, 그럼 단모음이 왔어요.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이때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짧게 막이 되고요. 성조는 저사 단이니까 삼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변형모음이네요. 왜? 요 단모음 아가 종자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된다? 올라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다? 무형성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순서라는 겁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 성조 뭐 있는지 없는지 본다. 있으면 유형, 없으면 무형. 무형에서도 뭘 이제 제일 먼저 보자? 이 초자음을 보자는 겁니다. 자, 초자음. 이게 두 번째예요. 무형 성조에서예요. 자, 봤어요. 왜 보자는 거예요? 중자음이냐 고자음이냐 저자음에 따라서 다 성조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초자음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죠? 모음이 있으면 모음으로 끝난 단어 같으면 모음만 보는 거예요. 왜? 모음도 장이냐 단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봤더니 단모음으로 끝났어. 어떤 자음이 만나서. 그땐 요 성조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아직 받침이 안 왔으니까.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즉 받침이 없는 경우겠네요. 이때까지가.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받침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받침이 있는 단어면 받침만 보세요. 왜? 이때는 성조가 모음이 성조에 영향 안 주거든요. 뭘 빼고? 저자음 빼고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받침이 있는 단어는 일단은 무조건 받침만 보자.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받침 만났는데 받침이 생음이 회승대로 가고 받침이 사받침이면 중고차는 일성이거든요. 말썽 안 부려요. 무조건 일성이죠. 하지만 저자음 주의하자고 했죠. 어찌됐건 생음이면 평성 가고 사음일 때, 즉 저자음의 사받침일 때만 잘 보자는 거죠. 저자음의 사받침일 때 뭘 봐야 되니까 추가로 모음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요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인 걸로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다섯 번째가 되겠죠. 이 제 판서 순서대로라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우리가 계산도 하고 일반적인 이론이라서 다들 많이 아시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이거 있죠. 우리 글자 만나요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이 제가 지금 판서를 해드릴 다섯 번째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자, 1번 자음, 2번 자음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는 결합자음이 또 논점이 생깁니다. 결합자음은 어떤 구조죠? 자음, 최소한 모음이 오고 받침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만 있어요. 예를 들어 자음이. 그럼 뭘 적용하면 돼요? 이거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자자 모일 때는 요 1번 자음에만 우리가 성조를 보면 되거든요.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불문하고 앞에 걸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자 뭐 케이스에서도. 하지만 요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1번 자음이 중자음 또는이요. 또는 고자음이 오고 2번 자음이 있죠. 2번 자음. 여기에 아까 생받침에 나라마음 오기로 했었죠. 그 저자음에서 나라마음에 해당하는 저자음 단독 저자음 10개가 오고 뭐까지 와야 돼요? 최소한. 이 모음이 와야죠. 최소 이렇게. 그래야 성조가 적용이 되죠. 왜? 여기로 끝났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뭐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이거 자음 두 개만 있으면. 요거는 러의 예외라서 쩐 하고 읽어야 되는데 요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렇게 자음 두 개로 만약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중간에 단모음 오가 생략돼서 봄. 요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최소 모음이 이렇게 딱 붙게 되잖아요. 이때는 오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으냐 아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결합자음이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따로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한다? 성조 계산하는 거 요거 하고 있으니까 자 1번 자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자음 또는 고자음이 와요. 여기다 또는. 그리고 2번 자음에 나라 마음에 해당하는 10개 중에 하나가 와요. 그리고 모음이 최소 필수적으로 와야 뭐가 된다?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요 마지막 음절 있죠. 예. 또 고자음 이렇게 마지막 음절 있죠. 받침이 있으면 받침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두 번째 음절의 성조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드릴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예문은 그냥 바로 여기서 한번 볼 텐데요. 싸와띠 하고 딸라시 있네요. 적어드려 볼게요. 예문으로 이렇게. 이게 한 음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싸왓 하는 게 쌍시옷 있고 W 있고 단몸 아 있고 받침이 시옷이 있어요. 자, 지금 받침까지 있는 구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조만 따지면 받침만 보면 되거든요. 자, 고자음이 첫 번째 왔죠. 그리고 뭐가 왔죠? 나라마 할 때 워가 왔으니까 이거 요 논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음이 오고 받침이 왔네요. 받침이 있을 때 우리 받침만 봐야 되는데 나라마음이 아니니까 생음이다 사음이다 사음이잖아요. 사음. 그리고 요 고자음이죠. 앞에는 사실 이렇게 끊었을 때 고자음에 여기 단모음 아가 생략돼 있어서 일성이 맞거든요. 앞에 첫 번째 음절은 뒤에 음절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음절로 볼 때 끊었으니까 저자음에 사받침에 단모음이라서 원래는 what 하고 올라가야 되죠. 아까 우리가 표에 그린 대로라면.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앞에 고자음 만났고 고자음이 있고 나라만 만났으니까 끝까지 봤을 때 사받침인 걸 확인하고 나서 앞에 있는 고자음이 마지막 사받침까지 영향을 주니까 뒤에가 몇 성이다? 고사 일성이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싸왓띠 할 때 싸왓입니다. 하지만 요거 단모음 아가 변형 모음이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로 또 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싸왓 하고 이렇게 싸왓 이렇게. D는 다른 음절이죠. 이렇게 D 하고 이것도 무형성조니까 네. 중자음의 장모음이니까 태생대로 평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싸왓띠 해야지 싸왓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달랏이라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우리가 달랏이라고 이제 적어놨을 때는요. 이렇게 자 결합자음이죠. 자 뭐죠? 받침까지 있는 케이스네요.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음가를 좀 쓰시면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장모음 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하시고 이게 지금 발음이에요. 아직 성조를 안 봤죠. 자 모일 때 우리가 으냐 아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아가 들어가고 끊어져야 되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발음이 완벽히 끝났죠. 하지만 리을이 영어 알파벳 L 발음의 리을이니까 앞에 음절에 리을이 있는 것처럼 읽어주면 원음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발음 팁이죠. 그래서 딸랏하고 발음해야 되는데요. 성조를 봐야죠. 자, 지금 앞에 음절은 몇 성이죠? 중자음에 단모음 처리를 하니까 일성 맞아요. 중사 1이니까. 그럼 뒤에는 원래 몇 성이에요? 저자음에 받침 봤더니 나라마음이 아니네요. 사받침에 내가 장모음 표기 이미 해놨어요. 길게. 그러면 저사 장모음이라서 몇 성이다? 2성으로 딸랏 해야 맞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중고차가 나라마음 만났어요. 중자음이나 고자음이 나라마음 만났네요. 중자음이 이번에 만났으니까 받침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죠. 끝까지. 예, 그래서 중사 1이라서 이때는 딸랏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자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게 답니다. 예, 성조 순서는 성조 우리가 결정하는 순서는 이게 다예요.